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기관이 8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2,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최근에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진 않았지만 대신에 이제 코스닥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기간이 쓸어 담으면서 올랐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제 쌍바닥 정도를 디디면서 반등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3200선은 지켰습니다. 지켜서 반등을 해줬습니다만, 아직도 뭐 완벽하게 지금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다운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방심하기는 이르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확산세가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19와 좀 이렇게 좀 싸워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코로나19 혹은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백신 혹은 치료제, 거기에 따른 경기 회복, 여기에 이렇게 딱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좀 하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요 지점이죠. 요 고점 라인을 깨진 않고 반등을 해주긴 해서 내일도 좀 반등이 있다면 조금 좋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또 금요일이거든요. 주식이 보통 내리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이 매수세를 이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 전고점을 계속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보통은 이제 코스닥이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좀 과감하게 내리는, 좀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잘 버티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오늘 카카오 게임즈라고 해서 코스닥의 그 대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지수가 잘 받쳐지는 것 같고요. 어, 지금도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대부분의 물량이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그쪽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오늘 증시 긍정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환율은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 증시 움직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도 뭐 거의 유로톡스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언제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여기서 한번 또 코로나 위기감이 부각이 된다면 또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이고요. 채권 시장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28%, 그래서 다행히 하락 추세는 끝내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좋지 않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어느 한 곳에 좀 무게를 두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현금 확보를 좀 해두어서 이 증시가 혹시라도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900원 하락해서 23,500원, 3.6% 하락했고요. 자, 시간의 가격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23,3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신주 상장이 된 지 이제 이틀째가 되었고요. 이틀 연속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이 코로나 주 이외에 실적주 위주로 또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상승세가 두산중공업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확실히 그 신주 물량에 대해서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6,600만 주가 뭐 선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선반영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네, 어느 정도 이제 상장이 되고 그 주식을 좀 분할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상장하기 며칠 전부터 해서 이렇게 26,000원 정도에서 꾸준히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계속 이제 이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하락할 수 있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의 이 하락이 왜 나왔는지 지금 뭐 제가 맞췄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구간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급상승이 나온 뒤에 이 소화 과정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늘어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내리면서, 오늘은 거의 이제 아래꼬리가 없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아래꼬리를 다 밀어 넣는 음봉이 나와서, 썩 좋지 않은 움직임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21선이 아래로 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이제 거래량이 죽었긴 하지만, 거래량이 죽은 채로 밑으로 눌러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좀 말씀을 드렸지만 큰 밴드 안에 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26,800원을 고점, 그 다음에 23,000원을 저점으로 딛고 있는 그런 밴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밴드의 하단이라든지 상단이 뚫렸을 때는 그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추세를 좀 보았을 때는 이 하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3,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할 텐데 만약에 그 하락세가 네, 이때 이제 받치던 그 구간을 깨버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은 단계적으로 하락하면서 좀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네, 요런 구간들 제가 오랫동안 분석을 했었는데요. 자, 이전부터 보시던 분들이 지금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유상증자 이 가격 확정 이후에 유상증자 상장되었을 때 이제 주가가 이 정도에서 계속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똑같은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바닥을 찍었던 그 바닥이 하루 이제 깨져버리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자리를 잡는 듯 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바닥을 여러 번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번 떨어지고 이제 바닥을 좀 쳐 올리면서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과정이 근 이제 4개월 정도? 네, 4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두산중공업도 지금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바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가 아니고요.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반등 시에 네, 원래는 이제 이 패턴을 보시면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더라도 고점을 안 찍고 뭐 절반 정도를 찍고 다시 내려가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고점 자체가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점 자체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패턴을 좀 알려드리자면, 전형적인 이제 하락 패턴 직전에 그 차트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두산중공업 시간이긴 하지만 좀, 이런 패턴을 제가 많이 봐서요. 자, 이평선들이 이렇게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계속 이제 이 주가가 아래 위로 똑같은 구간을 가게 되면
이 이평선들이 막 꼬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평선들이라는 게 주가를 이제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평균 값들이 20일간이나 뭐 60일간이나 5일간이나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좀 꼬이게 됩니다. 근데 자, 그런 구간이 왔을 때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변곡점이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 구간에서 자, 이게 이제 요런 구간에서 꼬여 있는 구간에서 좀 거래가 터지면서 위로 양봉이 나온다면 어느 이평선이 하나가 쭉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벌어지는 위로 이제 벌어지는 이런 종목은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종목이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서히 내려간다. 고점을 점점 낮추게 되면 이 평균값들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평선들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각이 벌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쭉 한번 내리고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또 이런 이평선 먹고 다시 떨어지고 또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하락 추세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21선이 서서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고 5일선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평선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결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23,000원을 좀 강조를 드리는 것이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이 26,000원까지 26,800원까지 아니더라도 뭐 25,000원도 채 못 가고 다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이제 떨어지는데 23,000원을 깨버린다. 그때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중단기적으로라고 할까요? 네. 좀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을 좀 보실 때는 이전의 자료들이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것이 주가가 형성이 될 때 241선이라고 해서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좀 많이 움직이곤 했거든요. 그래서 241선을 계속 넘지 못하고 네, 터치만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수렴 구간이 왔을 때 한번 쭉 떨어집니다. 이때. 근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효과 때문에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해서 그랬던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형성을 하다가 이렇게 또다시 이제 수렴을 하니까 쭉 뻗어 나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241선까지 또 주가를 하락시키는 형상이 나왔고요. 거기서는 이제 절대 안 내립니다. 네, 241선은 계속 받치면서 주가가 또 튕겼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 또다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하락을 한다면 네, 이게 241선이 어디까지 쭉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구간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천천히 네, 두산중공업 어차피 네, 내년까지 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많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한 달 가지고 내가 안 들어가면 뭐 내일 당장 올라가서 뭐 3만 원이 넘어가서 4만 원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천천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쌓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시도 지금 좀 뭔가 움직임이 시원치 않고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갈 듯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확실한 이런 무대에서 굳이 위험하게 네,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애매한 위치에서요. 그래서 요런 자리가 네, 요런 자리 있잖아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자리가 온다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요런 자리가 이제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제 두산중공업이 진짜 조정받을 만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어, 횡보를 할지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세력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원자력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 분석을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주봉도 좀 떨어졌고요. 월봉은 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7월달 월봉이,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서서히 이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고요.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이 또 매도했습니다. 자, 이 뭐
전체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좋지 않잖아요. 네, 딱 보더라도 좋지 않은 수급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엄청나게 팔았고요. 이게 이제 1700만 주가 그대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는 한 번에 어제 다 던졌습니다. 1950만 주를 던졌는데요. 뭐 어떤 분은 네, 뭐 거래량이 그렇게 되는데 외국인이 그만큼 던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많이 던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에 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쑥 떨어졌잖아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몇 천만 주를 하루 만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그만큼 지금, 네. 확실하지 않은 구간이다.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네, 또 늘었죠. 네,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니까 공매도 잔고가 어김없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어제도 239만 주죠. 네, 그만큼 이제 공매도를 치고 또 많이 늘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매도 거래 자체가 좀 줄었긴 했지만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또 다시 이제 어떤 분이 네, 공매도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아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매도 잔고 자체가 꾸준히 이제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고 증가를 한다는 것은 잔고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매도를 친 거에 대비해서 상환하는 양이 양을 뺀 거, 네, 그게 이제 잔고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1500만 주, 뭐 1600만 주일 때도 있었지만 그 이하로 지금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공매도라든지 대차장고라든지 이런 게 좀 팍팍 감소를 해야지 주가가 이제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는 건데 지금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네 지금 5월 달이었죠.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이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고 나서 공매도가 몇 주가 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조회를 해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공매도가. 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네, 아이고, 5월 달에 이제 4월 달이죠. 4월 말에 170만 주였던 그 공매도 잔고가 지금 몇 주죠? 네, 1,500만 주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공매도 잔고가 1,400만 주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매도 세력이 두산중공업을 이 공매도 친 거와 공매도 상환한 것을 뭐 뺐을 때 1,400만 주가 순 공매도 잔고로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격대로 따진다면 지금 두 달 동안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 이 공매도 잔고는 평균 가격이 그래도 2만 원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2만 원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3천억입니다. 네. 공매도 원금이 이제 3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굳이 보고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주가를 올려주게 놔둘까요? 네. 전혀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공매도의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코스닥 종목 아니면 이런 공매도 대표적인 공매도 종목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악재 하나라도 딱 나오면 그냥 10%는 그냥 쭉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무차익 공매도라는 공매도도 있어서 그런데요. 그게 이제 불법인데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때 그런 공매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이런 공매도가 그만큼 영향이 큽니다. 이게 뭐 몇십만 주씩, 네, 잔고가 뭐 30만 주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 뭐 10만 주가 늘었다, 10만 주가 줄었다 이런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그냥 거래 대부분이 공매도 잔고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영향이 큰 겁니다. 이게 공매도 거래 비율이 10%가 될 정도로. 어제도 이제 2천만 주였는데, 거래량이 2천만 주였는데, 공매도 거래량이 그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로 보았을 때는 아주 좋지 않은 종목이고요. 어, 이게 이제 그만큼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에 대해서 충분히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닥달하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네, 지금 신규 진입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두산중공업의 이 대차장고죠. 대차장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네, 상환이 많이 되었네요. 체결이 1200만 주였고요. 상환이 2500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그 시간대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확인을 못 했었는데, 자, 일단 대차장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다행입니다. 대차장고는 다행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자, 하지만 이 지금 정도로만은 네, 두산중공업이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런 과정을 좀 보십시오. 대차장고가 이렇게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네, 이런 구간까지 좀 와야지 대차장고가 좀 천만 주 아래로 떨어지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도 좀 많이 감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두산중공업의 네, 이 외국인 매매를 보시면, 자, 어제 전일 외국인 전일입니다. 1950만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1975만 주고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추정이 26만 주였지만 당일은 15만 주. 그래서 조금 샀습니다. 조금. 어제 1975만 주를 판 거에 대비해서 뭐 거의 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4.7%입니다. 이게 뭐 거의 두산중공업을 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10%대까지 쭉 이 보율을 좀 올렸다가 지금 한 번에 그냥 쭉 떨어진 겁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당장 뭐 투자할 그게 가치가 없어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뭐 제가 의견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975만 주를 1970만 주죠. 이거를 누가 다 받았을까요? 기관이 받진 않았을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원전 소식 이외에 좀 새로운 소식입니다. 가스터빈 발전기 전성치대가 이제 오고 있고요. 지금 단기간에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가 별로 좋진 않지만, 이 가스터빈 발전기도 이제 원자력 못지않게 크게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탄소 추세로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오늘도 날이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네, 그 빨리 탈석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어, 기후 환경에 대해서 좀 영향을 덜 미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핵심 기업이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금 되고 있고요. 가스터빈 발전기가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저감을 촉진할 전력 산업계 천병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핵심 소재를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없습니다. 가스터빈 제조사는 전 세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MHPS 등 이제 4개사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 접어든 두산중공업이 유일하고요. 사실 이제 가스터빈 자체를 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포 열병합 발전소 그걸 이제 실증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거 실증이 되면 이제 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우리 국내부터 좀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국책과제로 270메가와트급 상용 발전기 개발을 완료한 상황으로 네, 오는 이제 2023년에서 2024년 서부 발전과 실증 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스터빈 이 종류 자체도 지금 많거든요. LNG로 가스터빈 아니면 수소 가스로 또 가스터빈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자체는 가스터빈 시장까지 섭렵을 한다면 확실히 네,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죠.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올해 하반기 말이나 아니면 내년쯤 되어야지 좀 뭔가 구체적으로 이 사항이 좀 나오면서 소스가 좀 나오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이 자료들을 가지고 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냥 생각만이 아니고 이때까지의 그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참고하시고요. 투자를 하실 때도 뭐 다른 종목들도 좀 그런 걸 접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저는 이제 당연히 주가가 좋게 형성되면 좋지만 일단은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별로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내일은 좀 반등이 있었으면 하는데 23,000원 구간에서 반등을 할지 말지 여기가 좀 중요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라인을 받쳐서 반등을 할 때 뭐 21선을 다시 넘으면서 26,800원을 갈지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